각 엑셀 파일마다 데이터가 나눠져 있던 파일들이 있습니다. 매크로 파일을 실행하면 이를 한 번에 취합할 수 있습니다. 매번 업데이트되는 판매 데이터에서 버튼을 클릭하면 바로 피벗 테이블, 피벗 차트를 생성할 수 있습니다. 데이터를 기반으로 간단한 대시보드까지 생성해 볼 수 있습니다. 레이아웃을 먼저 생성하고 피벗 테이블과 차트를 생성하는 방식으로 진행해 볼 수 있습니다. 데이터 분석이 불가능한 형태의 데이터셋도 VBA 코드를 통해 데이터 분석이 가능하도록 수정할 수 있습니다. 이후 값을 정돈하고 마지막엔 내가 원하는 형태로 피벗 테이블, 차트를 생성해 볼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토캠입니다. 오늘은 VBA 매크로를 활용해서 엑셀 업무를 효율화하거나 자동화하는 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같이 해볼 첫 번째 과제는 VBA 매크로를 통해 엑셀 파일을 취합하는 과제입니다. 두 번째로는 수십만 행의 결과를 이렇게 피벗 테이블로 한 방에 정리하는 거 소개시켜 드릴 거고요. 세 번째는 VBA 코드로 이런 간단한 형태의 엑셀 대시보드 만드는 것까지 다뤄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데이터 전 처리하고 피벗 테이블 그리고 피벗 차트 그리는 것이 VBA로도 가능하다는 것을 결과물 중심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오늘 과제를 하기 위해서는 VBA가 뭔지 아셔야 되는데요. 간단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VBA란 비주얼 베이직 포 어플리케이션이라는 것의 약자인데요. 마이크로소프트 오피스, 즉 워드, 파워포인트, 엑셀 이 프로그램에서 반복 작업을 효율적으로 하고 싶을 때 사용하는 프로그래밍 언어입니다. 제 영상을 꾸준히 보신 분이라면 챗GPT로도 방금 말씀드린 과제를 똑같이 할 수 있다는 거 아실 겁니다. 그러면 왜 VBA로 이 작업을 해야 할까요? 그 이유는 보안에 있습니다. 챗GPT로 데이터 기반의 작업을 하게 되면 일단 너무 편합니다. 그러나 파일 업로드를 반드시 해야 되기 때문에 보안에 민감한 기업이라면 여기서 이슈가 생길 수도 있고요. 파일을 업로드하지 말라고 기업 내규로 막혀있는 경우가 많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VBA 코드를 이용해서 데이터 기반의 작업을 하게 되면 보안상의 리스크를 없앨 수 있습니다. VBA는 기본적으로 프로그래밍 언어이기 때문에 코딩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요. 다행히 우리는 코딩을 직접 하지 않아도 챗GPT가 코딩을 대신 해줄 겁니다. VBA 코드를 만들고 이 코드를 우리 엑셀 파일에 심고 매크로를 생성할 거고요. 내 로컬 엑셀 파일에서 매크로를 돌리기 때문에 데이터 처리나 통계 분석을 하더라도 챗GPT의 도움을 받은 셈이지만 내 파일은 챗GPT에게 직접 업로드하지 않았기 때문에 보안상 이슈가 전혀 없습니다. 다만 조금 아쉬운 점은 VBA가 조금 낯설기도 하고 코드 기반의 작업이기 때문에 우리가 난생 처음 보는 UI를 겪어야 한다는 점과 이 코드를 매크로에 심어주고 보완하는 작업이 초기에 약간의 수고가 필요하다는 점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좋은 점은 한 번만 설정해두면 1000번, 2000번, 10,000번을 쓰더라도 계속 쓸 수 있기 때문에 처음에만 조금 고민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VBA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엑셀에서 개발 도구라는 탭을 활성화시켜야 되는데요. 엑셀 화면을 같이 보면서 따라해 보겠습니다. 여기 엑셀 파일이 있습니다. 제 경우에는 여기에 개발 도구라는 탭이 활성화가 되어 있죠. 여러분이 개발 도구를 사용해 본 적이 없으시다면 이 개발 도구는 기본적으로 보이지 않게 세팅이 되었을 겁니다. 그래서 이 개발 도구를 보이도록 하는 설정을 해줄 건데요. 첫 번째로는 파일 선택해 주시고요. 옵션, 여기서 왼쪽에 있는 리본 사용자 지정 클릭해 주시고요. 여기서 오른쪽을 보게 되면 개발 도구라는 영역이 있습니다. 요거를 체크해 주시고 확인하게 되면 여기에 이렇게 개발 도구가 나오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여기 왼쪽에 있는 이 비주얼 베이직과 매크로 살펴보게 될 겁니다. 이 비주얼 베이직을 한번 클릭해 보면 뭔가 처음 보는 화면이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여기서 코드를 입력하는 방법은 현재 통합 문서를 더블 클릭하게 되면 지금 열린 이 파일 안에서 실행되는 매크로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도 좋지만 일반적으로는 우클릭해서 삽입에 모듈을 만든 다음에 이 모듈에다가 코드를 넣고 실행시키는 방법을 많이 이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금 이따가 코드를 만들 때 여기 모듈에다가 코드를 넣고 실행시켜 보겠습니다. 모듈이 이렇게 활성화됐다면
아주 간단한 코드 한번 심어 보겠습니다. 여기 기존에 있던 거 다 지워주시고 아주 간단한 코드 넣어 보겠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뭔가 서브 어쩌고 엔드 서브 이렇게 시작과 끝이 있고 MSG 박스 해서 메시지 박스라는 뜻인가? 그리고 헬로 월드, 뭔가 메시지 박스로 헬로 월드라는 단어가 출력이 되겠구나 라는 거를 코드로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코드를 심어 뒀고요. 요 코드가 담긴 창을 꺼주신 다음에 여기 있는 두 번째 매크로 한번 보시면 방금 우리가 코드를 넣었던 모듈이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매크로를 한번 실행시켜 보면 헬로 월드 하고 메시지 박스가 뜨게 되죠. 이런 식으로 매크로를 심어둘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매크로를 심어뒀다면 우리가 이렇게 매크로를 찾아가지고 하나씩 실행을 해도 되고요. 조금 더 사용성을 높이기 위해서 도형을 클릭했을 때 매크로가 실행되도록 할 수도 있습니다. 아무 도형이나 이렇게 만드시고요. 매크로 실행이라는 버튼을 만들었고요. 이 버튼에서 우클릭 하신 다음에 매크로 지정이 있습니다. 이 매크로 지정을 클릭하게 되고 여기서 우리가 방금 생성한 매크로 얘를 클릭하고 확인을 누르게 되면 이제는 우리가 이 도형을 누릴 때마다 매크로가 자동으로 실행되게 됩니다. 그래서 뭔가 우리가 반복적으로 자동화해야 할 일이 있다면 이렇게 도형으로 만들어 놓고 도형을 클릭하면 매크로가 실행되도록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이따 과제에서는 여기까지는 이용해 보진 않을 겁니다. 그리고 이번엔 요 매크로 파일을 한번 저장해 볼 건데요. 여기서 파일 저장하시고 다른 이름으로 저장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바탕화면에 저장해 볼 텐데요. 우리가 주의해야 할 점이 있다면 파일 형식에 주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본적으로 XLSX 엑셀 통합 문서로 저장하는 것에 익숙할 겁니다. 그러나 매크로가 포함된 파일은 이렇게 저장해서는 안 됩니다. 매크로는 여기 두 번째 있는 엑셀 매크로 사용 통합 문서로 저장해야만 매크로도 함께 저장이 됩니다. 만약에 엑셀 통합 문서로 그냥 저장하게 되면 매크로를 제외한 엑셀 파일만 저장되기 때문에 나중에 매크로를 재사용할 수 없는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매크로 사용 통합 문서로 저장을 해주시고 종료했다가 다시 매크로 통합 문서를 여시고 매크로를 사용할 수 없도록 설정했습니다. 이렇게 나오지만 콘텐츠 사용 눌러주시고 매크로 실행을 눌렀을 때 똑같이 매크로가 동작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매크로 파일을 외부에서 받았거나 작업하는 PC에서 다른 PC로 파일을 옮겼을 때 주의사항이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매크로 파일은 보안이 걸려 있어 가지고 한 번에 실행이 되지 않습니다. 이럴 때는 다운로드 받으신 다음에 속성 여시고요. 차단 해제를 반드시 해주셔야 합니다. 적용하시고 그 다음에 파일을 열었을 때 매크로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보안 경고가 나오는데요. 콘텐츠 사용 눌러주시면 아무 문제 없이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VBA 매크로 만드는 작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실습을 따라할 수 있도록 VBA 매크로 만드는 프롬프트나 관련된 파일은 모두 다운로드 링크로 제공을 해놓았으니까요. 여러분들도 한번 따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과제는 같은 유형의 엑셀 데이터 취합하는 과제입니다. 제가 제공한 압축 파일을 해제해보면 이렇게 주간 업무 일지가 5개 정리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업무 상황을 한번 가상으로 상상해 보겠습니다. 주간 업무 일지라고 해서 한 사람이 내가 다음 주에 무슨 일 하겠습니다 라고 정리해 놓은 엑셀 파일입니다. 그래서 최정남이라는 인물이 월요일에는 뭐 하고 금요일에는 뭐 하겠다 라고 엑셀로 정리해 두고 이걸 한 사람한테 전달을 하는 건데요. 이 파일 취합 업무를 받은 한 사람은 지금 경우에는 이 5명에 해당하는 파일만 취합하면 되겠지만 만약에 10명, 20명이 된다면 이 파일을 하나씩 열고 복사하고 다른 파일에 붙여놓고 또 열고 복사하고 붙여놓고 이 작업을 10번, 20번을 반복을 해야 됩니다. 10번, 20번도 할 수 있겠지만 만약에 취합해야 하는 엑셀 파일이 100개, 200개, 1000개 이상이라면 이런 방식으로는 도저히 진행을 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파일이 몇 개든 상관하지 않고 VBA 매크로로 한 번에 취합하는 방법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VBA 매크로를 만드는 프롬프트는 생각보다 단순합니다. 간단히 읽어보겠습니다. 이미지와 같은 포맷의 엑셀 파일을 종합하는 VBA 코드를 작성해주세요. 이 말은 즉 제가 취합하고자 하는 데이터의 형태를
이미지로 전달해주고 그 이미지를 보고 이렇게 생긴 파일들을 취합할 거니까 네가 알아서 좀 눈치껏 코드를 짜달라, 이렇게 한 겁니다. 그리고 그 밑에 좀 세부사항 적어놨는데요. 같은 폴더에 위치한 엑셀 파일들을 취합할 거다. 그리고 각 폴더에서는 시트 1의 데이터가 정리되어 있으니까 각 폴더에 시트 1에 되어 있는 파일들을 돌아다니면서 취합해라 라고 했고요. 그리고 월화수목금 이름 이렇게 열이 지정이 되어 있으니까 이름을 기준으로 종합해라. 그리고 데이터를 종합한 다음에 매크로 파일은 그대로 두고 취합한 파일을 다른 이름으로 새롭게 하나 저장을 해라 라고 했고요. 마지막에 완료 메시지 출력해라 라고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너무나도 당연한 얘기를 써놨는데요. 이런 것들을 안 써도 챗GPT가 알아서 잘 만들어 줄 수도 있겠지만 한 번에 동작하는 코드를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좀 구구절절 썼던 점 감안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프롬프트 한번 복사해 주겠습니다. 프롬프트를 복사했다면 챗GPT에다가 프롬프트를 붙여 넣으시고요. 그리고 엑셀 파일 중 하나를 열어가지고 캡처를 해서 이미지를 챗GPT에게 전달해 줄 겁니다. 여기서 캡처하는 단축키 설명드릴게요. 윈도우 쉬프트 S를 누르면 이렇게 화면 캡처할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화면을 캡처해 주시고 챗GPT에 와서 캡처된 이미지를 전달해 주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미지와 프롬프트가 다 전달이 됐으니까 실행해서 VBA 코드 받아보겠습니다. 실행하기 전에 간단히 좀 설명드리면 기본적으로 코드는 O3 같은 추론 모델들이 정확하고 길게 잘 작성합니다. 그러나 단순한 코드 기본 모델인 GPT-4 옴니에서도 충분히 잘 짜주기 때문에 저는 기본 모델에서 그냥 작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VBA 코드가 완성이 되었습니다. 완성된 VB 코드를 복사해 주시고요. 엑셀 하나 실행시켜 보겠습니다. 요 아무것도 없는 파일에서 우리가 매크로를 심어 볼 텐데요. 개발 도구 클릭하시고 아까 봤던 비주얼 베이직 넣어 보겠습니다. 여기에서 여기 왼쪽에 우클릭해서 삽입해서 모듈 하나 생성해 줄 거고요. 기존에 있는 거 다 지워 주시고 복사한 매크로 한번 넣어 보겠습니다. 우리는 VBA 코드를 해석할 수 없지만 우리는 자연어로 꽤나 구체적으로 코드를 요청했었기 때문에 챗GPT가 아마 잘 만들어 주었을 겁니다. 이 코드가 잘 실행된다고 가정하고 이 매크로 파일을 한번 저장해 보겠습니다. 이 에디터 종료해 주시고 매크로 클릭해서 매크로가 잘 들어가 있는지 확인해 주시고요. 다른 이름으로 저장해 주시고 주간 업무 일지가 저장된 이 폴더에 오셔가지고 파일 이름은 매크로 파일로 만들어 주시고 파일 형식은 매크로 사용 통합 문서로 만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폴더 안에 취합해야 될 엑셀 파일들과 매크로 파일이 하나 이렇게 동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매크로 파일을 실행시켰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이미 매크로 파일이 이렇게 열려 있고요. 이 매크로를 열고 매크로를 실행시키면 영업일지 취합이 완료되었습니다 라고 메시지가 나오고요. 이렇게 영업일지가 하나 취합이 되어 있고요. 보시면 취합해야 될 5개 엑셀 파일과 매크로 파일 이외에 영업일지 취합 언더바 오늘 날짜로 해가지고 엑셀 파일이 하나 떨어진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좌우 여백 같은 것들이 조금 불편할 수 있는데요. 이런 것들은 VBA 코드에다가 행의 너비는 20으로 만들어주세요. 이렇게 요청사항 한 줄만 더 쓰면 예쁘게 만들 수 있겠죠? 두 번째 과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두 번째 과제는 피벗 테이블을 매크로로 만드는 방법인데요. 이렇게 생긴 전형적인 판매 데이터입니다. 이것은 캐글이라는 웹사이트에서 샘플 데이터를 가져온 것인데요. 지금 보시면 행을 쭉 아래로 내렸을 때 약 30만 행의 데이터가 저장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물론 엑셀을 잘 다루시는 분이라면 이 데이터 기반으로 피벗 테이블이나 피벗 차트 만드는 거 마우스로 드르륵 해가지고 너무 쉽게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반복적으로 이 작업을 하게 된다면 마우스로 왔다 갔다 하는 것도 귀찮을 수 있는데요. 이럴 때는 그냥 피벗 테이블이나 피벗 차트 만드는 것도 매크로로 만들어 두고 데이터가 업데이트 될 때마다 데이터만 갈아 끼운 다음에 매크로 딱딱 실행시켜서 내가 보고 싶은 통계, 차트를 바로바로 만들어 볼 수 있게 됩니다. 일단 실행시켜 두고 프롬프트가 어떻게 쓰였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번에는 따로 이미지를 제공하지 않았고요.
오로지 설명으로만 프롬프트를 해봤습니다. 아래 조건에 맞춰서 피벗 테이블을 생성하는 VBA 코드를 작성해주세요. 데이터가 저장된 시트가 데이터 시트이기 때문에 이 시트를 일단 먼저 테이블 형태, 표 형태로 바꿔달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피벗 테이블을 만들기 위해서는 데이터셋을 표라는 포맷으로 바꿔줘야 되잖아요. 그 작업을 VBA 매크로 작업으로 먼저 해주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기존의 열 구성을 이렇게 설명을 해줘서 챗GPT와 내가 눈높이를 맞추도록 해주었고요. 그리고 몇 가지 추가 지침들을 넣어주었습니다. 예를 들면 날짜 데이터를 날짜 포맷으로 두고 바로 피벗 테이블을 만들 수도 있겠지만 생각보다 세부 제어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날짜 포맷을 텍스트 포맷으로 바꿔서 피벗 테이블을 돌리도록 설정을 했고요. 그래서 기존에 있는 데이터는 그대로 두고 텍스트로 바꾼 새로운 열을 하나 추가하도록 했고요. 그래서 날짜 기준으로 월별 판매량, 판매액, 그리고 국가별 판매량, 판매액 이런 테이블을 그리도록 한번 설정을 해줬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주의사항 먼저 채팅창에 정리하고 주의사항 토대로 코드를 생성하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했을 때 조금 더 안정적인 코드가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코드를 얻어보았습니다. 이 코드 복사해서 엑셀로 오신 다음에 개발도구 비주얼 베이직으로 들어오시고 모듈 하나 삽입해 주실 거고요. 여기서 기존에 있는 거 다 지워버리시고 코드 복사했던 거 붙여넣기 하겠습니다. 이 환경에서 바로 실행시킬 수도 있습니다. 개발을 적극적으로 하시는 분이라면 작은 단위의 코드를 만들고 테스트하고 코드를 만들고 테스트하고 하기 때문에 이 환경에서 코드를 실행해가지고 오류가 없는지 검증하는 게 중요하겠지만 우리는 이 코드가 잘 만들어졌다는 걸 가정하고 에디터를 종료해 보겠습니다. 여기에서 바로 실행시켜 볼게요. 그래서 매크로 클릭하시고 방금 생성한 요 매크로 확인을 했고요. 우리 기존에 있는 데이터셋과 시트가 하나밖에 없는 거 확인해 보시고 그 다음에 실행해 보겠습니다. 네, 피벗 테이블 생성 완료가 됐고요. 여러분 요 과제 진행하실 때 한 5초에서 10초 정도 응답 없음 이렇게 되면서 엑셀 파일이 이렇게 하얗게 될 수도 있거든요. 요거는 데이터 처리해야 되는 양이 많기 때문에 조금 시간이 걸리는 것 뿐이니까요. 10초에서 20초 정도 기다려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피벗 테이블이 완성이 됐고요. 보시면 피벗 테이블이라는 새로운 시트가 하나 추가된 게 보이실 거예요. 원본 데이터도 원래는 아무것도 설정이 안 되어 있는 하얀색 데이터 구조였는데 테이블 형태로 이렇게 바뀌어져 있고요. 원래는 없었던 I열, J열이 생겼습니다. 두 개의 열이 추가되었고 이 추가된 열을 기반으로 이렇게 피벗 테이블까지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러면 이 두 개의 피벗 테이블을 기반으로 피벗 차트도 한번 생성해 볼게요. 피벗 테이블을 만드는 VBA 코드를 만드셨다면 그 대화는 이 엑셀 데이터셋에 대한 맥락과 피벗 테이블에 대한 맥락을 모두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생성한 피벗 테이블 기반으로 피벗 차트를 만들려고 할 때는 좀 더 간결하게 프롬프트를 넣어볼 수 있겠죠. 그래서 요번에는 아래 조건에 맞춰서 피벗 차트를 생성하는 VBA 코드 작성해 주세요 하고 앞서 작성한 피벗 테이블의 값을 기반으로 피벗 차트 시트를 생성해서 출력할 거고 이 크기로 만들어 주세요 라고 정말 간단하게 했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맥락이 앞선 대화에 다 저장되어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요 프롬프트 한번 실행시켜 볼게요. 이 대화 밑에다가 바로 이 프롬프트 붙여놓고 실행하겠습니다. 피벗 차트 자동으로 생성하는 요 VBA 코드 받아보았고요. 요 코드 한번 복사해 주시고 요번에도 개발도구 비주얼 베이직 오셔가지고 모듈 새롭게 추가하시고 기존에 있는 거 다 지워주신 다음에 컨트롤 V 해가지고 요 코드도 넣어보았습니다. 바깥으로 나가가지고 매크로 가서 create pivot chart 요번에는 피벗 차트 생성하는 코드 실행해 볼 건데요. 실행 했을 때 피벗 차트 생성 완료 안내가 뜨고 피벗 차트가 이렇게 생성이 되었고 아래 보시면 피벗 차트라는 새로운 시트가 생성이 되었습니다. 여기서 한 단계만 더 나아가 보면 여러 개의 매크로를 한 번에 동작시키는 것도 할 수 있는데요. 이거는 굉장히 단순합니다. 요 밑에 가서 앞서 생성한 두 개의 매크로를 한 번에 실행시키는 함수를 작성해 주세요. 그러면 통합 실행 매크로 이렇게 만들어 주었고요. 요 통합 실행 매크로를 비주얼 베이직에 가서 통합 실행 매크로 이렇게 넣어 주시고요. 요 피벗 차트 테이블과 피벗
테이블 모두 지워주신 다음에 얘도 완전 초기 상태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표처럼 보이는 요 색깔이 들어있지만 표가 아닌 일반 범위 서식으로 만들었고요. 여기서 개발 도구에서 매크로를 실행시켜 보시고요. 테이블과 피벗 차트를 한 번에 생성하는 통합 코드를 한번 실행해 보겠습니다. 한 10초 정도 시간이 지났고 피벗 테이블이 생성이 완료가 됐고 피벗 차트가 생성이 완료가 됐네요. 판매 분석 리포트가 성공적으로 생성되었습니다. 안내 메시지도 뜨고요. 마지막으로는 VBA 코드 활용해서 엑셀 대시보드 간단히 만들어 볼 텐데요. 방금 만든 과제를 응용하면 누구나 이미 대시보드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마무리하는 느낌으로 한번 대시보드까지 예쁘진 않지만 한번 간단하게 만들어 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은행에서 마케팅을 했을 때 마케팅 전환율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기록한 데이터 셋입니다. 이 데이터 셋 기반으로 우리 대시보드 만들어 보겠습니다. 첫 번째 프롬프트를 넣고 실행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프롬프트는 대시보드를 만들 시트를 만들고 레이아웃을 짜는 VBA 코드입니다. 그래서 대시보드 시트를 만들 VBA 코드 작성해 주세요. 차트라는 시트를 새롭게 만들고요. 이 차트 안에 하얀색 배경에 타이틀 바를 만들고 제목을 넣습니다. 그리고 회색 직사각형을 넣어가지고 배치하고 직사각형의 이름을 차트 1, 차트 2 이렇게 명명하도록 했습니다. VBA 코드를 만들어 봤고요. 이 코드를 복사해가지고 이 데이터 셋에 오신 다음에 개발 도구에 넣으시고 비주얼 베이직 모듈 삽입하시고 이 모듈에다가 컨트롤 V 해가지고 그냥 저는 여기서 바로 실행해 보겠습니다. 했을 때 대시보드 시트가 생성되었다고 하고요. 요 엑셀로 와보면 차트라는 이름을 가진 엑셀 시트가 하나 생성되었고 타이틀 바도 이렇게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레이아웃을 만들었으니까 내용을 채우면 되겠죠. 그래서 요 데이터 셋을 기반으로 피벗 차트를 생성해서 요 네모에다가 각각 위치시키면 되는 과제입니다. 두 번째 프롬프트 요 밑에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프롬프트는 피벗 테이블을 만드는 VBA 코드를 작성해 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뱅크 시트에 있는 표를 기준으로 해주고 피벗 테이블을 만들어 달라고 했는데요. 피벗 테이블, 피벗 차트를 뭘 그릴지는 제가 준비해 온 거 그대로 따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주의사항 정리하고 VBA 코드도 받아보았습니다. VBA 코드 복사해 주시고 코드를 복사하셨다면 엑셀로 돌아오시고요. 모듈 하나 새롭게 삽입해 주시고 기존에 있는 내용 다 지우시고 두 번째 코드 붙여넣고 한번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피벗 테이블이 생성됐다는 안내 메시지가 나오고요. 여기 보시면 피벗 리절트라고 해가지고 새로운 시트가 생성이 되었고 우리가 시각화하고자 하는 내용이 이렇게 피벗 테이블로 먼저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이 피벗 테이블로 잘 정리가 되었기 때문에 이번에는 얘를 차트로 만들어서 이 대시보드에다가 위치시켜 보겠습니다. 마지막 프롬프트 입력해 보겠습니다. 앞서 기획했던 대로 차트를 생성하는 코드를 생성해 달라. 차트 시트에 있는 차트 1, 차트 2 도형에 위치시켜라. 차트 이름을 적절히 설정해라. 앞에 모든 맥락이 정리되어 있기 때문에 뒤로 갈수록 프롬프트가 간결해질 수 있습니다. 피벗 차트 생성하는 코드가 완성이 되었고요. 복사해 주시고 엑셀로 오신 다음에 모듈 하나 추가해 주시고 마지막 모듈에 내용 붙여놓고 실행해 보겠습니다. 대시보드 차트가 생성됐습니다 라고 안내 메시지가 나오고 확인 눌러보면 이렇게 생성이 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원본 데이터에서 피벗 테이블을 만들고 이 피벗 테이블의 결과를 이렇게 차트까지 만드는 작업도 VBA로 해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이 위에 영상 보시면 많은 기업의 엑셀 데이터가 데이터 분석이 불가능한 형태로 저장이 되어 있고 이 데이터 분석이 불가능한 형태를 데이터 분석이 가능하도록 전환하는 챗GPT 과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 과제가 저는 개인적으로 실무에서 정말 유용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다만 아쉬운 점은 챗GPT에 우리 회사 정보를 업로드해야 되기 때문에 보안상 이슈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보안 이슈 없이 VBA 매크로를 통해 이 과제를 수행할 수도 있다라는 것들을 결과물 중심으로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과제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드리자면, 원본 데이터셋에서는 이렇게 머리글이 두 개의 행으로 구성되어 있고 셀 병합이 되어 있다. 그리고 이 값도 마찬가지로 두 개의 행이 셀 병합이 되어 있어가지고 챗GPT에 이 데이터를 업로드하거나 챗GPT가 아닌 다른 통계 분석 프로그램에 이 엑셀을 업로드했을 때 병합이 자동으로 해제가 되면서 이 빈 공간들이 굉장히 많이 생기게 됩니다. 첫 번째 문제였고요. 두 번째 문제는 통계 분석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카테고리 중심으로 값을 종합해야 되는데요. 여기 보시면 이 기존의 원본 데이터는 카테고리가 엉망으로 들어가 있었습니다. 이 2번 항목이 총 4가지로 들어가 있죠. 그래서 입력하는 사람은 똑같은 걸 생각을 했겠지만 데이터는 4개의 다른 데이터로 구분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얘를 통계 분석했을 때 하나의 카테고리로 분류되어야 할 것이 4개의 카테고리로 분류되기 때문에 제대로 된 통계 분석이 안 됩니다. 요것들을 챗GPT로도 해봤지만 VBA 매크로로도 할 수 있다는 것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아까 봤던 것처럼 이렇게 행이 2개로 구분되어 있고 셀 병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상태에서 데이터 분석이 가능한 형태로 한번 전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크로를 제가 미리 심어뒀던 거를 한번 실행해 보면 데이터 전처리가 완료되었습니다 하고, 머리글이 2줄이었던 것이 1줄로 줄어들었고요. 값도 이렇게 2개로 병합되어 있어서 병합이 해제되면서 이렇게 비어있던 값들이 위에 있는 값으로 알아서 채워지게 되었고, 머리글이 참여 기업 정보 그리고 그 밑에 대표자명 이렇게 2개로 나눠져 있었는데 참여 기업 정보가 언더바 대표자명 이렇게 해가지고 한 행의 머리글로 합쳐진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제 유형을 살펴보아야 하는데요. 얘를 표로 전환해서 이 과제 유형을 검토해보면 여기 이렇게 2번 항목이 여러 개로 나온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요것도 매크로로 한 번에 처리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두 번째 매크로를 실행시키게 되면 과제 유형이 정돈되었다고 이렇게 나오고요. 확인 눌러서 얘를 표로 변환해서 검토를 해보면 이렇게 2번 항목이 하나로 깔끔하게 정리되어 온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는 이렇게 데이터 분석이 가능한 구조로 바뀌고 값도 정돈이 되었으니까 얘를 VBA 매크로 기반으로 피벗 테이블 만들고 피벗 차트도 만들어 보겠습니다. 마지막 코드 실행하면 간단히 이 과제 유형별로 예산이 어떻게 할당되어 있고 그와 관련된 피벗 차트도 생성을 해 보았습니다. 회사에서는 나름대로 회사 데이터를 관리하고 있습니다만 데이터 분석이 불가능한 형태인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요럴 때 이 관련 업무를 맡은 사람은 매번 데이터를 전처리하는 데 시간을 굉장히 많이 쏟을 텐데요. 이런 식으로 매크로를 한번 만들어 두면 관련 작업을 할 때마다 회사가 관리하고 있는 파일을 받아서 매크로를 딸깍 해서 내가 보기 편한 형태로, 기계가 보기 편한 형태로 데이터를 전처리해 놓으시거나 대시보드를 만든 다음 과제를 시작하면 훨씬 쉽게 진행할 수가 있겠죠. 마지막으로 VBA 코드가 오류가 종종 납니다. 오늘 여러분이 제 과제를 따라할 때도 오류가 몇 번 나올 수 있는데요. 이 오류를 해결할 수 있는 몇 가지 방안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간단한 방법은 여러분들의 프롬프트를 다시 한번 실행시켜 보는 겁니다. 물론 여러분들의 요구사항이 구체적으로 잘 정리되어 있다는 것을 전제로 했을 때입니다. 저도 오류가 나지 않는 코드를 만들기 위해서 프롬프트를 잘 다듬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종 오류가 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그냥 메시지 편집해서 보내기 해서 완전 똑같은 프롬프트를 날려서 다른 코드를 받아보면 제대로 동작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장 간단한 방법은 프롬프트를 다시 한번 실행시켜 보시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 조금 내가 욕심을 부려가지고 디버깅을 해보고 싶다 하시는 경우에는 코드 에디터에서 F8을 누르면 코드 한 줄 한 줄을 별도로 실행시킬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러면 내가 오류가 난 지점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가 있고요. 오류가 난 지점과 오류 메시지를 함께 캡처해서 챗GPT에게 주고 디버깅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욕심이 있는 부분이라면 코드가 오류가 났을 때 코드의 각 단계를 챗GPT 보고
리뷰하도록 하는 겁니다. 코드 리뷰를 시키고 코드가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내가 학습을 한 다음에 챗GPT와 함께 스터디하면서 해결해 보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안입니다. 이렇게 했을 때는 틀린 부분을 명확히 인식하고 VBA 코드 해석 능력이 길러지기 때문에 나중에 오류가 났을 때 대처하는 시간이 점점 짧아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신 노동이 필요한 경우이기 때문에 기초 수준이나 중급 수준으로 디버깅을 하시면 대부분의 경우는 해결이 되니까요. 여기까지 한번 도전해 보시길 권장드립니다. 오늘은 챗GPT로 VBA 코드를 작성하고 이를 기반으로 엑셀 매크로를 생성하는 방법과 여러 사례를 알아보았습니다. 생성형 AI 시대에선 코드 한 줄 한 줄을 직접 작성할 필요가 없습니다. 사람으로서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를 구체적으로 정의하고 필요한 경우 작업 과정을 자연어로 잘 설명하는 능력만 있으면 됩니다. 저는 앞으로도 생성형 AI 실무 활용이라는 주제로 다양한 영상을 다뤄볼 테니까요. 구독, 좋아요, 댓글, 알람 설정까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